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 우리 키워드 171번이 되겠습니다. 자, 최근 10년간 열한문항이 출제된 사회복지 정책 이데올로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2회 때는 안 나왔거든요. 가장 최근에는. 근데 여러분 때는 나올 확률이 높고요.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이게 평이하게 한 문제가 나온 게 아니라 많게는 두 문제까지 나와요. 여러분 때 두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꼼꼼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지와 1등의 이데올로기. 초기 모형입니다. 그래서 이걸 4분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후배들까지 참여해가지고 6분형으로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초기 모형 그러면 네 가지 형태. 여기 네 가지 형태. 세 개, 뒷장에 나오는 네 가지 형태고, 그 다음에 6분형. 뒤에 가면 이제 6분형으로 나눈다. 먼저 반집합주의. 반집합주의는 반집합주의는 먼저 집합주의를 먼저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집합이라는 거는 그룹이죠. 그룹이라는 거는 집단이고 공동체라는 개념이죠. 한자로 쓰면 사회죠. 고로 집합주의라는 거는 결국은 사회주의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뭐 한대요? 반대한대요. 안티, 반대한대요. 그럼 결국은 뭐겠어요? 그렇죠. 신자유주의를 얘기하는 거죠. 같은 말로 신보수주의를 얘기하는 거죠. 이걸 아울러서 우리는 뭐라고 표현한다? 이걸 아울러서 신우파, you right. 신우파라고 표현하는 거죠. 신우파. 얘네들을 합쳐서 우리가 신우파, you right. 개인의 자유를 신봉합니다. 떠받드는 거예요. 신봉. 개인의 자유. 자유방임주의에 기반한다. 복지국가는 개인의 자유, 독창성, 선택을 제한한다고 보며, 뭐가? 복지국가는. 왜 국가가 뭐 표준화시키고 너희들이 알아서 자꾸 이렇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는 거야. 고맙긴 한데 제발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발 부탁이니까 좀 간섭 좀 하지 마 이거예요. 이쪽은. 복지 제공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을 최소화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의 입장. 그런 질문 많이 받아요. 저한테. 교수님은 사상적으로 어디세요? 솔직히 얘기해서요. 저는 군생활을 오래 했잖아요. 군생활은 공동체거든요. 진짜 대표적인 공동체 집합주의는요. 군대예요.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되고 전우회로 뭉쳐져야 되고, 그죠? 그리고 옷도 똑같이 입고 밥도 똑같이 먹잖아요. 똑같은 곳에서 자고. 이거 전형적인 뭐예요? 절대적 평등이 이루어지는 곳이 어디다? 제가 보기에는 군대라고 저는 봐요. 물론 계급의 차이는 있긴 하지만 계급이라는 건 결국 그 역할과 권한과 위임, 책임이 좀 다를 뿐이지, 그죠? 그렇게 오랜 한 20년 동안 근무한 저희가 솔직히 저는 약간 이쪽에 더 가까워요. 저는 개인의 자유가 먼저라고 생각해요. 개인의 자유. 보면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나와가지고 제 부하들 중에서 병사들이죠. 똑똑한 애들 많아요. 그러면 나름대로 다 좋아요. 그들 이론 나름대로 이제 좌파 성향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때는 용공이라고 그랬어요. 용공. 요즘은 뭐 종북이라고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뭐 좋아요. 좋아. 뭐 걔네들하고도 뭐 밤 늦게까지 토론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최종 결론은 그거예요. 나는 김일성, 김정일 동상에다가 헌화하고 고개는 못 숙이겠다. 나는 아무리 세금 없고 어쩌고 잘 살고 어쩌고 하더라도 내가 그랬어요. 나 결론은 나는 그렇게까지 나는 그런 집단 사회 시스템에서 나는 살고 싶진 않다. 내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 네 말이 너 맞는 말이 있어. 뭐 복지국가일 수 있지. 체제의 종말이니까. 인민들이 뭐 다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거. 국가가 다 알아서 해주는 거. 아이고 완전히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네. 좋네. 제가 그랬어요. 그때 나는 뭐 대학원 다니면서 군생활하고 공부하고 있을 때니까. 너무 좋네. 완전히 북유럽이네. 북한은. 그렇지만 그렇게까지 나는 하고 살고 싶지는 않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는 간섭 안 받았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나는 개인의 자유가 먼저라고 생각한다. 누가 너 간섭하면 좋겠어 그랬더니 더 이상 대답 안 하더라고요. 일거수일투족 너한테 이게 좋은 거야, 이게 좋은 거야. 그럼 좋겠냐고. 그러니까 저는 약간 이쪽인가 봐 나는. 그런데 이제 모두가 다 잘 먹고 잘 사는 쪽. 잘 사는 사람도 나름대로 노력해서 저만큼 갖지 않을까요? 베이비. 그러니까 저는 약간 사회민주주의, 사민주의 쪽이네. 그죠? 네. 소극적 집합주의. 반집합주의자들과 유사하지만 소극적 집합주의는 간단해요. 뭐냐 하면 케인즈 별명이 뭔지 아세요? 릴리퍼예요. 릴리퍼. 릴리퍼가 뭐냐면 구원투수를 얘기해요. 구원투수. 그러니까 지금 게임에서 지게 생겨서 투수가 엉망으로 던져가지고 그러면 구원투수가 나와가지고 마무리를 해야 되잖아요. 깔끔하게. 그 구원투수를 릴리퍼라고 하고 그때 당시에 미국 언론에서는 케인즈를 뭐랬냐? 릴리퍼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뉴딜 정책의 3R 중에 하나가 뭐죠? 릴리프. 릴리프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소극적 집합주의는 간단해요. 무슨 말이냐? 자본주의가 지금 붕괴되기 직전이니까 양극화, 버블, 독과점, 그 다음에 대공황에서 붕괴되기 직전이니까 미국을 얘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간에 자본주의를 심폐소생술해서 살려야 된다는 거지. 그럼 방법이 뭐다? 이런 말 있잖아요. 독이 때로는 약이 될 수 있다. 한 번 더. 포이즌, 독이 때로는 약이 될 수 있다. 그 논리를 쓴 거예요. 케인즈가. 그래서 자기들이 극렬히 혐오했던 공산주의, 저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의 정책의 일부를 들여와요. 독을 약으로 쓰기 위해서 스탈린이 썼던 정책 일부를 들여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슬로건이 사회주의, 엄밀히 얘기하면 공산주의 얼굴을 한 자본주의라는 거예요. 자본주의를 어떻게 살려내게? 그게 바로 뭐예요? 그 유명한 독과점 금지법. 원래 독과점 하게끔 내버려 둬야 돼요. 시장에서 알아서 해야지 왜 독과점을 금지해 국가가 법으로. 독과점 금지법. 기본소득. 기본소득 뭐예요? 다 무상으로 나눠주는 거. 그거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에서 했던 거거든. 그 다음에 기본소득, 베이직 인컴. 그 다음에 공정거래위원회. 그 다음에 뭐예요? 사회보장법. 이런 것들. 근데 그 궁극적인 목적은 뭐다? 자본주의를 유지하기 위해서 한 거라.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반집합주의자들과 유사하지만 여기 나오잖아요. 시장주의, 반집합주의자들과 유사하지만 자본주의가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기능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규제, 누가 규제해야 되겠어요? 연방정부, 국가가 규제를 해야 된다. 필요하다는 걸 인정한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이며 실용주의적 경향을 보인다. 뭔 말이겠어? 독이 약이 될 수 있다. 타산지석, 원수의 산에 있는 돌이 내 숫돌을 갈기 위해서 필요하다? 그럼 원수한테 가서 원수놈의 집에 가서 고개를 숙여서라도 그 숫돌, 돌을 갖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 논리예요. 시장경제의 약점을 보완하고 문제점을 해결한다는 측면에서 어느 정도는 정부의 개입을 인정한다. 복지국가를 사회 안정과 질서 유지에 필요한 것으로 간주하여 제한적으로 지지한다. 여기 이 말이 중요해요. 방점 어디 찍어야 되냐? 어느 정도 제한적으로 지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완전히 오픈해버리면 그렇죠. 저쪽 마르크스가 돼버리니까. 이해되죠? 그게 이쪽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다른 말로 케인즈가 주장했다. 그래서 케인즈주의 또는 케인즈형 같은 말, 또는 국가가 일정 부분 시장에 개입해야 돼서 국가 개입주의, 또는 수정 자본주의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페이비안 사회주의. 누누이 말씀드렸죠. 원래 막시무스 파비우스의 이름을 따서 만든 거예요. 페이비안이란 말은 파비우스, 독일의 유명한 로마의 유명한 장군. 파비우스가 어떻게 했어요? 하니발랑 싸울 때 끝까지 버텼잖아요. 하니발이 온갖 욕을 하고 나하고 싸우라고 해도 싫어, 안 싸워 그러면서 끝까지 버텼잖아요. 수성작전으로. 그래서 오죽하면은 부하들이 파비우스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컨커 테일러, 군뱅이라고 그랬어요. 군뱅이, 느림보 군뱅이. 별명이 컨커 테일러래요. 그 정도로 느려 터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나중에 결정적인 순간에 성문을 열고 하니발 군대를 전부 다 쓸어버렸잖아요. 그래서 2차 칸네 전투에서 하니발 물리쳤잖아요.
심지어는 나중에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하니발이 죽었잖아요. 하니발이 어떤 사람인데. 그리고 막시무스 파비우스는 어떻게 돼요? 집정관이 돼가지고 지금으로 얘기하면 대통령이 된 거죠. 왕이 되고. 거기서 이름을 딴 거예요. 점진적으로. 느리지만 점진적으로. 어떻게? 합법적으로. 평화적으로. 사회주의 하자. 절대적 평등 이루자. 이거죠.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런다? 사회민주주의라고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혁명적인 변화보다는 급진적이고 혁명적인 변화보다는 점진적이란 말이 반드시 나와야 돼요. 점진적. 제도개혁과 인간의 육성을 동시에 수행해 나갈 때 사회주의, 절대적 평등이 달성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마르크스하고 차이점인 거죠. 점진적으로, 합법적으로, 평화적으로. 복지국가의 확대로 자본주의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복지국가에 찬성하는 쪽이에요. 얘네들은 복지국가에서 극렬히 반대하는 쪽이고 얘는 일정 부분 찬성하는 쪽이고 얘는 완전히 찬성하는 쪽. 그러니까 얘네들 둘은 찬성이에요. 얘네들 둘은 찬성. 얘는 반대하는 쪽이에요. 국가가 왜 자꾸 개입을 하려고 그래. 복지국가 한다고. 개입하지 마. 반집합주의. 마르크스주의. 혁명적이구만. 혁명적이야. 예. 얘네들은 무조건 모든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 블라디미르 레닌. 그 이념을 받아들여갖고 어떻게 사상을. 그냥 무조건 때려 엎는 거예요. 자본주의 타도의 대상이라는 거. 무조건 엎어버리고. 싹 다 갈아엎어주세요. 유산슬 재개발. 자본주의 생산 양식을 비판하며 자본주의 수정이나 개혁보다는 전면적인 변혁을 강조한다. 싹 다 갈아엎자는 거예요. 적극적 자유를 중시하며 부의 균등한 분배는 사적 수단의 사적 소유가 소멸된 후에 가능하다. 이게 무서운 말이죠. 사적 소유가 소멸된 후에. 무서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유재, 개인의 어떤 재산권이 싹 다 없어져야 어떻게 돼요? 부의 균등한 분배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살벌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 확대만으로는 자본주의의 근본적 모순을 극복할 수 없다. 음모이론적으로 봐. 사회통제. 그러니까 얘네들은 또 복지에 대해서 뭐예요? 반대하는 쪽이에요. 얘네들은 반대요. 반대. 자, 조지와 윌딩의 수정된 이데올기 요걸 가지고 이제 육분형이라고 합니다. 뭐 대동소이한데 약간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거 위주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신우파는 아까 반집합주의하고 비슷해요. 신우파는. 그래서 정부의 개입이 유해하다고 주장한다. 아무튼 비슷하고. 중도 노선이 있습니다. 중도 노선. 정부의 행동이 필연적이거나 효율적일 때로만 국가 개입을 제한한다. 뭔가 좀 느낌 딱 오죠? 요럴 때만 국가 개입을 제한해요. 어느 쪽이 아까? 그렇죠. 아까 뭐였죠? 소극적 집합주의. 여기하고 결을 같이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실용적 성격을 지니며 신우파와 유사하게 신우파와 유사하지만 자유, 개인주의, 경쟁적 사기업을 신봉하지만 중심 가치들을 절대적 가치로 믿지 않으며 조건부로 신봉하는. 그러니까 자유, 개인주의, 경쟁적 사기업, 신봉 이걸 절대적으로 신봉하는 게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는 얘네들 바꿀 수도 있어. 약간 바꿀 수도 있어. 소극적 집합주의와 비슷한 거. 이거를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런다? 중도 노선. 뒤에 가서는 이걸 중도 노선이라고 한다. 사회민주주의. 아까 페이비안 사회주의.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돼요. 다음. 마르크스주의. 마르크스주의는 똑같고. 자, 이제 새롭게 들어오네요. 2명이 있어요. 2명이라도 2개가 있어요. 페미니즘. 이걸 다른 말로 여성인권주의라고도 합니다. 여성인권주의. 또는 여성주의라고도 합니다.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됩니다. 페미니즘. 그래서 가부장적 복지국가를 비판하지만 양성평등을 위한 사회복지 정책의 역할도 인정하는다. 이 말은 뭐예요? 조건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복지에 대해서 남성 위주라는 사회복지야? 그럼 반대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양성평등 입장에서 그러면 찬성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페미니즘은 복지 정책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있다?
조건부 찬성 입장을 갖고 있다. 시험 문제 잘 나와요. 조건부다. 복지국가가 여성 특유의 욕구에 대한 배려에 실패했음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건부를 강조하는 거예요. 녹색주의. 녹색주의는 지구를 살리자죠. 지구를 살리자. 생태계를 보존하자. 요 논리입니다. 녹색주의는. 경제성장과 소비의 지속적인 확대가 가능하며 바람직하다는 신념이 입각한 복지국가는 잘못되었다. 그럼 자 봐요. 경제성장과 소비의 지속 확대 가능한. 이건 어느 쪽이었어? 그렇지. 신자유주의지. 아까 반집합주의지. 언더스탠딩 이해되죠? 그쪽은 아니야. 자녀적 모형 쪽이지. 근데 야 그거는 아니야. 왜? 그러다 보니까 계속 환경오염, 미세먼지는다. 미세 플라스틱, 그 다음에 각종 오염, 온갖 모든 게 다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태계를 파괴한다는 쪽이야. 그래서 그거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공복지 지출도 축소돼야 된다. 자꾸 뭐하고 그러면 쓰레기가 나오고 자꾸 환경을 오염하고 파괴시킨다는 거예요. 얘네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사회복지 서비스는 사회 문제의 원인이 아닌 현상만을 다루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근본적인 거는 다루지를 못하고 있다 비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녹색주의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해요? 예, 조건부 찬성, 조건부 반대 입장을 피하고 있는 거예요. 얘네들. 유럽에 가면 녹색당이 꽤 많이 있죠. 녹색당이. 우리나라에도 녹색당이 있듯이. 요즘 대세입니다. 녹색당이. 자, 기타 사회복지 정책 관련 이데올로기 보시면 케인즈주의 또는 케인지언. 유사한 거 뭐 있다고 그랬죠? 그렇지. 비버리지. 또 포디즈. 똑똑하십니다. 예. 뭐 정책이긴 하지만 뉴딜 정책 이렇게. 적극적인 재정 정책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국가가 적극적으로 경제에 개입하여 유효 수요를 창출함으로써 시장의 불안전성을 보완한다고 본다. 자 보세요. 국가가 적극적으로 경제에 개입하여 유효 수요를 창출한다. 뭘 통해서? 기본소득을 통해서. 이거 파란당이네. 지금 강의는 이 시점에서 25만 원 준대잖아요. 이 논리네. 지금 케인즈주의구만. 그래서 공부를 하면 보인다고요. 보인다고. 아, 그러면 그냥 그거를 이론적 근거도 없이 비판할 게 아니라 만약에 비판을 하더라도 찬성을 하더라도 우리가 공부를 했잖아. 그러면 아, 저 논리에 의해서 지금 현재 저 파란당이 지금 저렇게 하는구나. 25만 원씩 주겠다고 하는구나. 이렇게 알아야 되는 거죠. 반대하면 뭐겠어요? 그렇죠. 지금 가뜩이나 재정 악화고 경제적으로 되게 불황인데 그 와중에서 또 25만 원씩 전 국민 25만 원 주면 몇 조 원이고 그럼 갑자기 또 인플레이션이 발생될 거 아니냐. 물가가 상승하는. 순식간에 돈이 풀어져 버리면 일정 기간 내에 물론 바우처 형태로 주긴 하지만 일정 기간 내에 이 돈을 쓰세요. 안 그러면 소멸하는 건 사람들이 그 돈을 쓰면 순간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 논리도 맞는 거죠. 반대당 쪽, 빨간당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눈여겨봐야 되는 거예요. 케인즈주의, 신자유주의, 국가개입의 최소화, 시장, 사회보장주의의 축소, 국영기업의 민영화를 주장하며 국영기업의 민영화? 이건 대처리즘이죠. 여기 나와네. 바로 나오네. 대처리즘. 레이건노믹스, 법인세이나 영리법인세이나. 그래서 기업의 어떤 활동을 활성화시키는. 이게 레이건노믹스. 레이건의 이코노믹스, 경제정책이다. 레이건노믹스. 제3의 길, 3인주의적 복지정책과 요게 제1의 길이죠. 신자유주의 복지정책의 장점, 요게 제2의 길이죠. 근데 둘 다 정부의 실패, 시장의 실패를 받았어. 그래서 야 이거 안 되겠다. 둘이 결합하자. 장점만. 그게 바로 제3의 길. 앤서니 기든스 교수님이. 시장의 효율과 복지의 형평을 동시에 추구하며 노동시장에 참여할 의무를 강조한다. 그래서 워크페어죠. 핵심이. 먼저 일하라는 거예요. 노동해. 그러면 뭐 주겠다는 거예요? 복지급여를 주겠다는 거죠. 선, 워크. 먼저 일을 해. 노동해. 그럼 복지급여 줄게. 당신이 수급자, 차상이자라 할지라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워크페어. 우리나라는 그래서 뭘로 강조해요? 자활사업. 자활사업. 그러니까 자활사업 나오면 바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제3의 길이 나오는 거죠.
사회투자국가, 여기서 말하는 사회는 무슨 사회라고 그랬어요? 무슨 뭐 지역사회 이런 사회가 아니라 여성이라고 그랬어요. 인적 자본에 투자하는 거지. 여성, 구직자 또는 노숙자 이런 사람들에게. 그래서 빨리 이들에게 교육을 시켜서 고용을 창출해 갖고 세금 내게끔 하는, 이게 바로 사회투자국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강의 때. 그래서 복지의 투자적, 생산적 성격, 경제정책을 우위에 둔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의 통합, 시민권의 권리와 의무의 균형, 결과의 평등보다는 기회의 평등. 왜? 교육을 통해 가지고 고용이니까. 교육, 고용. 교육, 고용은 뭐다? 기회의 평등. 자, 기출문장 체크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우리 교재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기출문장 체크. 조지와 윌 등이 제시한 이념 중에 소극적 집합주의는 시장의 약점을 보완하고 불평등과 빈곤에 대응하기 위해서 실용적인 국가 개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조지와 윌 등의 사회복지 모형에서 복지국가 확대를 가장 지지하는 이념은 페이비안 사회주의다. 잘 나옵니다. 이거 시험 문제. 사회투자 전략 또는 사회투자 국가 같은 맥락, 현재 아동세대에 대한 선제적 투자를 주시합니다. 교수님 갑자기 왜 아동이 나옵니까? 자, 보세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사회투자 국가의 핵심 인력은요, 여성이에요. 여성. 어떤 여성? 경력 단절 여성. 경력 단절 여성이에요. 경단녀라고 뭐 표현하는데, 그리고 구직자, 실업자죠. 그리고 노숙자들이에요. 아무튼 핵심이 이 여성이에요. 근데 경력 단절 여성분들이 빨리 시장에 나가서 대학교까지 졸업하셨으면 이제 육아 그만하시고 가서 빨리 자기의 전문성을 살려서 빨리 경제활동 하세요 했는데, 바리케이트가 있더라는 거야. 그 바리케이트가 뭐라는 거야? 자녀라는 거예요. 자녀. 아유, 저도 하고 싶은데요. 자녀, 우리 애들이 어려서요. 애들이 어려서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만. 그러면 아동복지, 그러니까 자녀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면 되겠네? 그러면 엄마 일하러 나갈 수 있겠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핵심이 뭐예요? 그렇죠. 어린이집이에요. 양육수당, 아동수당, 특히 어린이집. 어린이집을 대거 확충을 한 거예요. 직장에도 어린이집을 만들어 놓고 온 천지에 민간 어린이집, 무슨 어린이집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가 돈 거의 다 대줄 테니까 그냥 빨리 맡기세요. 그럼 되잖아요. 근데 뭐 한 3시 되면 그래요? 그러면 방과후 교실 할게요. 돌봄 서비스 할게요. 대통령께서 돌봄 서비스를 그렇게 강조하잖아요. 전 문재인 대통령도 돌봄 서비스를 그렇게 강조하고. 왜? 늦게까지 8시까지 저희가 자녀분들 편안하게 데리고 있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일하러 나가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동이란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투자 전략은 현재 아동세대에 대한 선제적 투자를 중시한다. 대표적으로 어린이집 확충, 그 다음에 각종 아동수당, 양육수당 주는 거. 새로운 사회적 위험으로 인한 수요 증가에 필요한 복지 재정의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고, 반집합주의가 선호하는 가치 영역은 자유, 개인주의, 불평등, 가족 등이다. 불평등을 인정합니다. 평등 그러면 이거는 반집합주의가 아니에요. 얘네들은 불평등을 깔고 들어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능력 있는 사람은 계속 잘 살고 능력 없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도태될 수밖에 없다는 논리. 케인즈의 경제 이론은 소득이 감소하면 저축이 감소하고 투자의 감소로 이어진다고 봤습니다. 누가? 케인즈는. 그래서 소득이 있게끔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하지 않더라도 소득이 있게끔 줘야 된다는 거예요. 케인즈 이론은. 그게 바로 유효수요 창출이고 기본소득, 각종 수당이라는 거죠. 근데 수당 받아도요, 일 안 할 사람은 일 안 해요. 지금 일본이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그 일본이 각종 수당 제도가 발달됐거든요. 근데 20대부터 40대까지 일 안 할 사람들은 안 한대잖아요. 그 인원이 몇 명? 뭐 300만 명? 심지어는 50대에도 히키코모리가 있대요. 50대 내 나이 때도 히키코모리가 있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반박의 논리가 될 수 있는 거죠. 봐봐, 당신들이 얘기하는 각종 아동수당 무슨 수당 다 줬네? 스피면 핸드법으로. 근데도 일 안 하잖아. 돈은 돈대로 받아먹고. 봐봐, 딴 나라도 아니고 일본도, 선진국이라면 일본도 저러고 있는데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 영국도 그랬고. 그러나 케인즈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아니야. 일단 호주머니가 좀 든든하면, 소득이 있으면 나름대로 뭔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경제도 선순환이 되고 해본다는 거지. 그 말도 틀린 건 아니죠. 그래가지고 미국이 대공황을 탈출했으니까. 그러니까 동전의 양면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회투자 전략은 사회정책과 경제정책을 통합적으로 실시하여 사회적 목표를 추구하고, 교수님, 그러면 사회정책과 경제정책을 통합적으로 실시해서 그러면 사회투자 전략은 미슈라 교수님의 통합적 복지국가하고 비슷하네요? 맞아요. 그게 옛날에 공무원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었어요. 미슈라의 통합된 복지국가하고 같은 맥락이니까. 신자유주의는 시장개방, 노동의 유연성, 탈규제, 민영화 등의 정책을 선호합니다. 제발 기업 규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알아서 하게끔 하라는 거예요. 사회투자 국가는 인적 자본 및 사회적 자본에 대한 투자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저희 조치원에 대한민국 중국집 단무지의 거의 75%를 장악하고 있는 단무지 공장이 있어요. 제가 살고 있는 동네. 좀만 가면 보여요. 일미농산이라고 있거든요. 저희 거기 유치원생부터 시작하고 중고등학생 그 관내 견학도 많이 가요. 거기 가면은요, 단무지 그냥 막 공짜로 줘요. 막 이따만한 거. 한 달 동안 먹을 수 있는 거 견학 가면 막 줘요. 근데 중국집에서 먹어봤던 단무지마다 똑같아요. 엄청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단무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색소도 넣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옆에 조천이라고 하는 그 지방 하천이 흘러요. 근데 거기에다가 그걸 방류를 하는 과정에서요, 이거를 방류하면 오폐수가 된다고 해가지고 그 여과시설, 설비시설을 그렇게 하게끔 법으로 제정됐어요. 조례도 돼 있고. 근데 제가 그 담당 그 부장님한테 여쭤봤더니 그 비용이요, 몇 억이에요, 몇 억. 부품만 하더라도 일본에서 수입해야 된대요. 몇 억.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솔직히 이거 그냥 뭐 저희가 환경을 파괴하자는 거 아닌데, 솔직히 이거 그리 심한 건 아닌데 너무나도 오폐수 기준을 높게 책정해가지고 그냥 어지간하게 필터링 해가지고 그냥 하천에다가 방류하면 되는데, 너무 기준을 높게 설정하다 보니까는 우리나라에서 이걸 할 수 있는 그 기기가 없었고 미국에서 부품을 사와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언뜻 들었는데 그래서 내가 그렇구나. 그래서 진짜 그 부품값을 계속 교체하듯이 해야 되니까. 제가 단적인 예로 한 가지를 했는데, 이것도 환경법에 의해서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뭐 연기 나는 것도 막아야 되고 규제해보세요.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진짜 이거 뭐 먹고 살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탈규제, 민영화 등의 정책을 선호합니다. 사회투자 국가는 인적 자본 및 사회적 자본에 대한 투자를 강조하고, 신자유주의는 작은 정부를 지향합니다. 큰 정부가 아니라. 마르크스주의는 복지국가를 자본과 노동계급 간의 갈등의 결과로 보고, 조지 윌딩이 말한 신우파는 아까 반집합주의와 맥락을 같이 한다고 그랬죠. 노동 무능자에 대한 국가 책임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조지와 윌딩이 제시한 사회복지 이념 중 소극적 집합주의는 시장체계의 약점을 보완하는 정부의 개입을 인정합니다. 약점만 개입하는 그런 형태, 자녀적 모형이죠. 제3의 길이 강조한 복지개혁의 방향으로는 권리와 의무의 조화, 근로와 복지의 연계, 사회복지 공급 주체 다원화 등이 있고, 조지와 윌딩이 말한 사회복지 사상 중 페미니즘은 가부장적 복지국가를 비판하지만
양성평등을 위한 사회복지 정책의 역할도 인정한다. 제가 아까 얘기했죠? 조건부 찬성이라고. 조지업 1등이 제시한 사회복지 정책 이념 중 신우파는 복지효과를 자유로운 시장 활동의 걸림돌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조지업 1등의 소극적 집합주의는 정부의 개입을 조건부로 인정하고, 신자유주의는 조건부로 인정한다기보다 정부의 개입을, 신자유주의는 사회복지의 잔여적 성격 및 임의성을 확대하고, 케인즈주의는 국가의 개입이 유효수요를 증대시킨다고 봤습니다. 오히려 노동자들에게 그냥 돈 줘, 기본소득 줘, 그럼 어떻게든 간에 각종 혜택을 줘, 수당도 많이 주고, 그러면 결국은 그들이 소비를 하게 되고, 즉 유효수요가 창출이 되고, 그러면 경제도 살고 투자도 증대되고, 그리고 모두가 다 살아, 이렇게 놀린 거죠. 실제 그렇게 해서 대공황 탈출했고, 신자유주의는 사회복지 잔여적 성격 및 임의성을 확대하고, 케인즈주의는 국가의 개입이 유효수요를 증대시킨다고 보았습니다. 제3의 길은 복지와 성장의 균형을 중시합니다. 복지와 성장,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는 거죠. 제3의 길은 지방정부의 책임 강화를 강조하고, 지방정부뿐만 아니라 중앙정부도 같이 강조합니다. 복지 다원주의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전에 비해서 지방정부의 책임을 더 강조하고, 영국의 토니 블레어 총리가 지향하는 제3의 길은 복지국가를 지향하면서 시장 원리를 도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대표 기출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지어 1등이 제시한 사회복지 모형에서 복지국가 확대를 가장 지지하는, 복지국가의 확대를 가장 지지하는 쪽, 신우파 극렬 반대, 마르크스주의 극렬 반대, 반집합주의, 뭐야, 같은 말이잖아. 극렬 반대, 녹색주의 조건부, 완전 찬성, 완전 찬성, 조건부도 아니고 완전 찬성. 정답 4번. 근데 이게 왜 49%냐고요. 3번이요? 얘네들은 음모 이론, 독점 자본 이론, 그 다음에 갈등주의 이론에 입각해서 반대하는 쪽이에요. 마르크스 공산주의는. 관련 기출. 조지압 1등이 제시한 이념 중 소극적 집합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소극적이에요. 같은 말로 수정 자본주의, 같은 말로 국가 개입주의, 같은 말로 케인즈주의, 시장에 대한 국가 개입을 최소화하고 개인의 소극적 자유를 극대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틀렸죠? 개인의 적극적 자유를 보장해서는 철저한 계획경제. 계획경제 이 말 나오면 공산주의죠. 계획경제 이 말 나오면. 그것도 철저한. 국유화. 이거 공산주의네. 마르크스 사회주의. 환경과 생태, 녹색주의네요. 복지국가는 노동의 성분화, 젠더, 가부장제를 고착화, 이거는 뭐예요? 페미니즘이네. 시장의 약점을 보완하고 불평등과 빈곤에 대응해서 실용적인 국가 개입, 시장의 약점을 보완하고, 이게 왜 45%냐고 딱 보이는데. 1번? 시장에 대한 국가 개입을 최소화하고 개인의 소극적 자유를 극대화하는, 이거 반집합주의잖아요. 신자유주의. 신봉한대잖아. 신봉. 자유를. 사회투자 전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회투자국가, 대상이 누가라고 했죠? 경단녀, 아동 포함해서 노숙자, 그 다음에 구직자,
고용을 통한, 교육을 통한 고용, 기회의 평등.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인적 자원에 대한 투자는 결과의 평등, 기회의 평등이라니까. 기회, 교육, 고용이니까. 틀렸고. 사회적 약자 집단에 대한 현금 이전, 아니라니까. 교육이라니까. 무슨 현금 이전이야. 현재 아동 세대에 대한 선제적, 그렇죠. 아동 세대에 대한 선제적 투자, 어린이집 확충 같은 거 각종 수당으로. 사회정책과 경제정책을 분리한 정책이 맞습니다. 아, 틀렸죠. 죄송합니다. 사회정책과 경제정책을 포함시키 제3의 길은 통합된 복지국가니까. 소득 재분배와 소비 지원을 강조하고 있다? 소득 재분배와 소비 지원을 강조한다? 사회투자 전략이? 뭔가 좀 동떨어진 개념인데? 소득 재분배는 이게 소비 지원을 동떨어진 것 같습니다. 정답 몇 번? 3번. 아, 5번으로 하셨군요. 헷갈리셨네. 교육을 통한 고용 창출이 있는 소비 지원하고는 조금 다르죠. 자, 관련 기출 더 보기. 근데 솔직히 지금 마킹률이 높지가 않잖아요. 막 30%, 40% 이렇게 나오면 분명히 여러분 때 이거 두 문제 나올 거거든요. 제가 보기엔 두 문제 나올 거라고 봐요. 두 문제. 그러면 상당수가 두 문제 다 틀린다는 건데. 이거 의외로 저랑 같이 한 거 요 개념만 딱 잡으시면 이건 충분히 다 풀 수 있거든요. 1번 제3의 길, 근로와 복지가 연계될 필요가 있다. 맞죠? 케인주의 시장 실패에 대해서 국가가 적절히 개입해야 된다. 국가가 적절히 개입해야 돼. 대공황 때문에 시장 실패. 페이비안 사회주의, 가족 등 비공식 부문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개인, 가족, 공식 아니라 비공식 부문들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중요하다? 이건 반집합주의지. 반집합주의. 또는 신우파, 또는 신자유주의, 신보수주의 등등등 이쪽 라인이, 또는 자녀적 모형 이쪽 라인이죠. 근데 지금 복지에 대해서 복지국가를 하자, 절대적 평등하자 이런 쪽인데 완전 복지에 대해서 찬성하는 쪽인데 페이비안 사회주의. 마르크스주의, 복지국가는 자본과 노동계급 간 갈등의 결과이다. 갈등주의 사고를 갖고 있다. 아까 얘기했죠. 반집합주의, 사회복지는 개인의 자유와 선택을 제한한다. 사회복지는 왜 내가 알아서 하게끔 돼 자꾸 국가가 간섭하는 거야. 결국 정답 몇 번? 3번. 아휴, 이게 37%네. 역대급입니다. 16%. 아우, 역대급이에요. 한번 볼까요? 신자유주의 비판 논리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복지 제도에 대한 신자유주의자들이에요. 자꾸 너희들이 복지하겠다고 지출을 늘리는데 그렇게 복지 지출을 늘리고 확대하는 거는 생산 부분에 투자를 위축시켜. 그래서 경제성장을 저해해. 맞는 말이죠. 복지급여 수급, 국가로부터 수당을 받아. 각종 수당, 무슨 수당 받아. 이거는 개인의 저축 및 투자 동기를 약화시켜. 왜? 빈곤의 함정이 빠지기 때문에. 복지급여 수급으로 시간당 임금이 변화되는 대체효과가 커져 근로동기가 줄어든다. 시간당 임금이 변화돼요. 예전에는 많이 받았는데 더 많이 받게 돼. 예전에는 많이 받았는데 더 많이 받게 돼. 예전에는 적게 받았는데 더 적게 받게 돼. 예를 들면 이런 형태. 많이 받았는데 더 많이 받아. 적게 받았는데 더 적게 받아. 이렇게 시간당 임금이 변화되는 대체효과가 커져 근로동기가 줄어든다. 이건 좀 애매하죠. 요건 조금 애매하죠. 많이 받았는데 더 많이 받아. 그럼 땡큐지. 그죠? 근데 반면에 적게 받는데 더 적게 받아.
그러면 이거는 조금 요건 조금 애매하네. 세모.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수급자들의 선택을 왜곡시켜 비효율적 배분을 증대시킨다. 맞는 말이죠. 조세 및 보험료 부담을 피하기 위해서 지하경제 어떻게든 간에 탈세를 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맞는 거죠. 정답 3번이구만. 3번. 그래서 해설에도 나와 있지만 신자유주의자들은 복지급여 수급으로 소득 효과가 대체 효과보다 커져서 근로동기가 줄어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4번을 하신 분이 많네요. 이건 맞는 건데. 자, 다음 내용이 왜 틀렸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극적 집합주의자들, 다른 말로 수정자본주의, 절대적으로 자유와 개인주의를 강조하며 아니죠. 절대적인 거는 반집합주의죠. 요 말 나오면 반집합주의. 절대적 요 말 나오면. 복지국가 개혁, 이건 반집합주의입니다. 케인즈는 국가가 최소한으로 경제에 개입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최소화라기보다는 일정 부분, 아까 얘기했잖아요.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은 상황에 따라서, 대상에 따라서 전해가야지. 이렇게 무슨 최소한 개입한다. 이건 약간 반집합주의 개념인 거죠. 그죠? 국가가 최소한의 경제에 개입한다. 이거는 반집합주의죠. 케인즈는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은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페이비안 사회주의는 가족 등 비공식 부문의 역할이 상당히, 이것도 반집합주의죠. 그래서 비공식 부문의 역할보다는 공식 부문의 역할을 중요하게 했다. 이거 중요합니다.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르크스주의는 사회복지의 확대를 통해 자본주의의 근본적 모순을 극복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아니에요. 극복할 수 없다고 봤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냥 사적 재산권 싹 다 갈아엎어주세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제3의 길의 복지정책은 사회보장과 재분배 측면만을 강조하면서 경제적인 측면을 중요시 하지 않는다. 아니죠. 제3의 길은 통합된 복지국가 개념으로서 사회복지정책, 다른 말로 사회정책과 경제정책을 함께 중요시 여깁니다. 실용적 성격을 가진 마르크스주의는 아니에요. 얘네들은 극좌예요. 극좌. 실용적은 아니에요. 오히려 중도 노선, 실용주의는 저쪽이에요. 소극적 집합주의 쪽이죠. 여기 나와 있잖아요. 실용적 성격을 지닌 중도 노선은. 그래서 유사하게 어느 정도 유사하게 자유, 개인주의 그리고 경제사기업을 신봉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아닌 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일정 부분은 국가가 개입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빈칸에 들어가 알맞은 말을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자본주의에 대해서 긍정적이며 시장 개방, 노동의 유연성, 탈규제, 민영화 등의 정책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뭐겠어요? 그렇죠? 신자유주의 또는 반집합주의, 같은 맥락입니다. 또는 신우파. 이거는 영국 노동당 정부가 제3의 길의 구체적 실천 전략으로 제시한 국가 모형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복지의 투자적 성격과 생산적 성격을 강조하며 복지와 성장, 사회정책과 경제정책의 상호 보완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뭐죠? 사회투자국가 또는 사회투자 전략 해도 맞습니다. 투자국가 또는 투자전략. 조지와 일 등의 모형 중에 이거는 국가 개입은 경제적 비효율을 초래함으로 민영화를 통한 민영화 정부 역할 축소 주장하였으며 전통적 가치와 국가 권위 회복을 강조했습니다. 뭡니까? 반집합주의죠. 또는 신우파. 예, 신우파를 해도 됩니다. 신우파.
4번 이것이 강조한 복지개혁으로는 권리와 의무의 조화, 근로복지의 연계, 사회복지의 공급주택, 사회투자. 이거 제3의 길이네. 이거는 국민들의 유효 수요를 증대시키기 위해서 정부 개입을 옹호한 경제 이론입니다. 케인즈주의 또는 케인즈 이론 또는 유효 수요 창출 이론. (6번) 이거는 점진적이고 지속적인 불평등 완화에 대한 국가 책임. 점진적 느낌 딱 오죠? 적극적인 역할을 인정하며 의회 정치를 통한 점진적 또 나왔네. 사회주의를 지금 뭐죠? 페이비안 사회주의. 이거는 1979년 마가렛 대처가 이끄는 보수당 정부에 출범하기 시작된 신자유주의 정책의 흐름을 지칭합니다. 대처리즘. 민영화죠, 핵심이. 이거는 복지국가가 개인의 자유, 독창성, 선택을 제한한다고 보며 개인의 자유, 시장의 자유, 개인의 선택의 확대를 강조. 이거 뭐죠? 반집합주의 또는 신우파. 다음. 자, OX 문제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OX 문제. 사회투자 모형, 사회투자, 국가, 사회투자, 전략 다 같은 맥락. 인적 자원에 대한 투자는 결과의 평등을 지향합니다. 삑, 기회평등이라고 했습니다. 반집합주의는 사회복지 정책의 확대가 경제적 비효율성과 근로동기의 약화를 가져온다고 비판했습니다. 맞습니다. 신자유주의자들은 복지급여 수급이 개인의 저축 및 투자 동기를 약화시킨다고 보았습니다. 사회민주주의는 시장체계의 정의롭지 못한 분배를 시정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페이비안 사회주의는 평등이라는 복지 이념을 강조합니다. 신자유주의자들은 사회복지 제도의 확대가 조세 및 사회보험료 부담을 증가시켜 이러한 부담을 피하려는 지하경제, 즉 탈세가 증가한다고 비판하였습니다. 케인즈주의에서 사회복지 지출은 사회복지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이면서 소비 수요 증대를 통한 완전 고용 및 경제성장 달성을 위한 수단을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녹색주의는 경제성장과 소비의 지속 확대가 가능하며 바람직하다는 신념이 입각해 복지국가를 추구합니다. 아니요, 조건부라고 그랬죠. 조건부. 소극적 집합주의는 반집합주의와 유사하지만 국가 개입을 제한적으로 인정한 점에서 차이가. 그렇죠? 정확히 얘기했네. 신자유주의는 시장적 자유와 개인의 사적 소유권을 절대적 가치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통상 한 문제에서 두 문제는 출제되는 171번 키워드 사회복지 정책 이데올로기 여기까지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